안녕하세요. 다독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수업을 듣지 않아도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어머님들 공부하시던 세대에서 문해력이란 단어가 있었던가요? 어느 순간부터 문해력이란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이젠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대체 문해력이 뭘까요? 그 중요하다는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책을 많이 읽히고 있는데 문해력이 늘고 있는 걸까요? 막연하기만 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내 아이에게 적용할 만한 것이 있다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조금씩 노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독자 이벤트 안내 예정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학부모님들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편집도 뭣도 모르고 의욕만으로 시작한 제 영상들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서서히 잡음도 없애고 보시기에도 조금 편한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니 염치 없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해력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바로 학교 수업 방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공개 수업 가보셨죠? 디지털 중심 교육으로 완전히 바뀐 거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에 근무하던 때 7차 교육과정이 진행되면서 미디어 중심, 토론 중심의 수업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예전 학력고사 만점인 아이들이 인터뷰하며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수능 만점자 아이들 그런 말 하던가요? 7차 교육과정의 골자는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기에 이미 있는 그 정보들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자 실질적으로 그 정보들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수행평가가 많아졌죠. 직접 아이들이 써보고 활용해보는 과정 너무 중요합니다. 다만 한쪽을 강조하다 보니 불균형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이 시간표에 따라 교과서 들고 다니나요? 아니죠. 한 학기 교과서를 새 학기 첫날에 모두 가져가고 방학식 때 다음 학기 교과서를 들고 오지 않나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 정리된 자료들을 통해 학습하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필기도 안 하게 되는 거고요. 일례로 맥가이버, 혹시 맥가이버 아시나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맥가이버가 위기의 순간에 주변의 물건을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그 상황을 벗어났던 건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교육부에서도 올해부터 국어 수업 시간을 늘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의 정확한 학습 정도, 위치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초등은 시험이 없고 물론 단원평가는 남아있지만 변별력을 가지기 어려운 시험이고요. 중등도 과목별 퍼센테이지와 표준 편차만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놀랍게도 고3 6월 모의고사부터가 아닐까 하는데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모의고사를 봅니다. 다만 학교별 일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전국이 다 같이 보는 시험이기가 어렵고요. 내신보다 모의고사 등급이 대체로 더 잘 나오죠. 그리고 실력 있는 N수생들이 유입되는 시기는 빠르면 6월 아니면 9월 모의고사입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그럼 결국 문해력은 뭐냐? 문해력은 사고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책 읽는 걸 보면 집에서는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재미 위주로 책을 읽고 그렇다면 학원에서도 대체로 책을 읽고 문제를 풀거나 라이팅으로 점검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책에 대한 이해는 이벤트의 연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는 이해했다고 하나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책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거, 학교생활 등등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후루룩 읽어도 이해되는 이야기, 결론을 게싱할 수 있는 책들을 선호하고 논리로 읽어야 하거나 시공간의 변화가 많고 반전이 많고 주인공들 사이에 연결된 연결고리들이 복잡하고 플롯이 복잡한 경우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만 재미없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AR, SR 테스트는 잘 보는 듯 하나 라이팅을 보면 늘 비슷한 패턴과 문장들로 마무리가 되고 가끔 질문을 해보면 이 아이가 이 책을 다 이해한 게 맞나 싶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긴 호흡의 책이나 복잡한 관계들 또는 원인과 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나중에 긴 넌픽션을 읽었을 때 이해가 가능합니다.
초등 저학년인 우리 아이는 넌필션 좋아하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 이과형 아이들의 경우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 없이 지식들을 그림과 함께 보여주는 책이라 읽는 즉시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무언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다는 걸 좋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짐작하셨겠지만 독서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책을 많이 읽는데도 늘 문해력이 고민이에요. 또는 우리 아이는 책을 너무 안 읽어서 걱정인데 그에 반해서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잘하고 있는데 뭘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독서는 사고하면서 읽는 독서를 말합니다. 내 아이를 한번 보세요. 엄마와 광합성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광합성에 대해 배웠다고 할 때 어떤 아이는 읽었던 책과 수업 내용을 스스로 연계해서 이해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걸 학습과는 별개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학습과 이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건 사고력의 차이입니다. 후자의 아이들인 경우 이 부분을 메워주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이가 새 학기에 배울 단원에 대해 목차만 사진 찍어 놓으셔도 되고요. 미리 책을 훑어보시고 그에 관련된 책들을 수업 전 먼저 읽혀주시거나 나중에 읽혀주시거나 어려워할 만한 용어만이라도 훑어주시면 좋겠죠.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다 해야 하는데 일일이 그걸 다 언제 하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도 수학도 문제 이해력 즉 문해력과 이해력이 바탕이 되어야 실력이 향상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시간 대비 결과를 보시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예로 저희 학원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왔는데 3월 모의고사 영어 성적이 20점이었어요. 어머니께서 고민하시다 이 친구가 글을 읽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셔서 저희 학원에 오시게 되었는데요. 하루에 1시간씩 와서 책을 정독하고 책 읽은 내용에 대해 선생님과 1대1로 왜, 어떻게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이해한 부분을 라이팅으로 확인했는데 이번 5월 모의고사에서 88점을 받았더라고요. 학생이 그동안은 나는 책을 잘 읽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이렇게 읽어야 하는 줄 처음 알았다고 하네요. 그 친구는 영어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조금씩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책을 읽기만 하면 됐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라는 건 알 것 같고 들어본 것 같고 배웠던 것 같고 읽어봤던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언어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책 읽고 나서 바로 체크하듯이 물어보지 마시고요. 아이와 식사하거나 이동할 때 전에 땡땡이 무슨 책 읽었던데 엄마는 그 책 내용 잘 모르는데 무슨 내용이야? 지나가듯 물어보시고 논리의 비약이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신다면 그때 걔는 거길 왜 간 거야? 왜 그런 결정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게 됐어? 등을 물어봐 주시면 아이가 인과관계를 이해하며 책을 읽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생활 속에서도 아이가 돈이 없었는데 아이스크림을 들고 들어왔다면 누가 줬어? 라는 질문 대신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질문하셔서 아이가 설명하게 해주시는 것도 소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현직에서 교사인 친구들이 많은데요. 올해부터 고등교사들부터 서술형 문형들에 대한 연수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고교학점대는 절대평가와 같이 갈 수 없는데 현재는 상태평가로 안내되어 있지만 절대평가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초등학생 아이들은 서술형 질문에 대한 답을 쓸 수 있게 연습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따라서 눈으로 보고 알 것 같다가 전부인 학습이 아니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른들의 대화를 많이 들려주시고 많이 참여하게 해주세요. 요즘 아이들 어휘가 영어 단어가 아니라 우리말 어휘도 따로 공부해야 하는 수준인 거 아시죠? 어른들의 대화에는 많은 어휘와 대화의 논리가 있고 주어진 상황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가 많은 가정 많습니다. 대체로 어떤 대화를 주로 하시나요? 숙제 뭐야? 했어? 밥 먹어? 씻어? 일어나야지? 이제 자야지? 등등의 생활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간혹 7, 8세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한글보다 영어로 얘기하는 걸 더 편해해요. 영어는 읽는데 한글은 아직 못 읽더라고요. 어차피 한글은 읽을 거니까요. 하시는 경우 저는 모국어인 한국어 비중을 더 많이 늘리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단언코 외국어는 모국어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중언어 환경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와 엄마 또는 아빠가 영어로만 이야기하시는 경우에도 사고할 수 있는, 생각하고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사소통으로서의 언어에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할 거 많죠. 학년이 올라가면 해야 할 공부량이 늘어나 또 여유도 없으시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모국어 이해력입니다. 이후에 영어 수학 학습하셔도 됩니다. 늦지 않습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학원 일정에서 독서하는 시간도 일정에 넣어주세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절대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간혹 독서는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대로 된 책 읽기가 아닌 훑듯이 읽는 독서를 많이 하신 경우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능에서 국어는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적정 난이도가 있습니다. 1등급을 6%에서 8%로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내기는 힘들고요. 수학은 한 문제로도 너무 많은 이슈가 되니 수학은 건드리지 못하고 변별력을 위한 도구로 국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독의 습관을 잡는 게 가정의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학습이 모래성 쌓기에 머무를 수 있으니 기초공사 후 흔들림 없이 높이 아이 학습이 쌓여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읽기,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구독자 이벤트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녀 키우시면서 이런저런 고민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착순 3분에 한정해서 현재 고민 중이신 부분 말씀 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구독자 인증해 주시고 솔루션이 마음에 안 드시면 구독 취소하셔도 됩니다. 지역과 학년, 아이 학습 정도, 현재 학습하고 있는 교재, 현재 고민 중이신 부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댓글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